저는 사실 돈을 벌고자 제 몸이 아파도 직원도 안 써가며 일을 해왔잖아요.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. 처음에 가게 오픈했을 때는 장사가 조금 잘 되는 편이었어요. 코로나도 터지기 좀 전이었고 그때는 정말 빚도 금방 갚을 수 있겠다. 그리고 빚을 갚고 나면 아이들과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너무 희망이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. 기분이. 밀양에서 근처에 알아보고 다니다가 한 달 정도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. 한두 달 정도 알아보러 다녔는데 밤에도 와보고 낮에도 와보고 동네별로 다 가봤어요. 그렇게 하다가 여기 장량에 계속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오다 보니까 장량에는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. 제가 왔을 때 제가 밥을 한 걸 먹어도 진짜 국밥집 뭐 진짜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가 여기 무한리필 요 쭈꾸미 자기 아는 사람이 언양점에 차렸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된다. 니도 한번 해볼래? 이래서 제가 언양점에 먹으러 갔어요. 갔는데 사실 거기도 장사도 잘 되고 저도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할 만한 곳을 찾다가 이제 여기는 또 황산이 있다 보니까 봄, 가을로 이 등산객들이 많잖아요. 요 가는 길이거든요. 길목이다 보니 봄, 가을에 예전에는 뭐 여기에 버스가 여기에서 끝까지 될 데가 없을 정도로 관광차나 뭐 개인차가 많았대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저는 이제 여기 위치를 잡은 거죠. 현수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주인분이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어떠한 장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혹시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나요? 하니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일반 음식점 허가 안 되면 제가 이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죠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주인의 말만 듣고 당연히 일반 음식점이 된다고 생각했죠. 저는 사실 저도 가게를 여러 번 운영해봤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음식점이 허가가 안 내는 자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이런 곳 이렇게 허가가 안 내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도 못 했었기 때문에 주인이 당연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허가가 날 줄 알았어요. 인테리어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군청에다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. 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도 관련, 이게 새 건물이다 보니까 수도 관련이나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하니까 일반 음식점 얘기 허가 나냐 하니까 허가가 난다 하셔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으러 간 거예요. 받으러 가서 그 직원분이랑 같이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에 위치 설명을 같이 하면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일반 음식점 할 위치다 이렇게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. 가르쳐 주니까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디 군청 직원이 무슨 서류를 뭐 가스 필증이나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. 영업 신고증이 필요한 서류를.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준비해서 군청에 이제 가서 영업신고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12월 24일 오픈했어요.
한 달 보름쯤 지났을 무렵에 그때 군청 직원이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. 오셔서 뭐 여기가 사실 일반 운전 허가가 안 나는 자리다. 근데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지금 이 허가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진짜 저희 입장에서 너무 날벼락 같은 얘기였죠. 장사를 잘하고 있는 입장에서. 그래서 업종 변경을 요청하는 거예요. 뭐 커피숍이나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시설비 투자에 기술 전수비 1,000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뭐 대출까지 받아서 여기에 돈을 다 투자했는데 업종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장사를 잘 되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을 하려면 그냥 뭐 1, 2천원 또 돈이 들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. 그 본인이 이제 그 직원이 실수했는데 왜 저한테 업종 변경을 하라 하느냐. 그것도 제가 장사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저는 못하겠다 이라 하니까 뭐 직원이 그러면 뭐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. 이거 언젠가 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가 필요로 한 것들을 그때 다 준비했었어요. 네,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 게 다 그거예요. 이게 뭐 건강진단 결과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교육 이수증 일반 음식증 교육을 해야만 이게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. 교육 이수증 뭐 다 여기 보면 가스 여기 있네요. 가스 이걸 설치해서 이 가스 검사증이 있어야 이게 일반 음식증 허가가 된다더라고요. 예, 가스 검사증. 예. 저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뭐 그리고 이 보험 화재 보험을 또 가입을 해서 오라더라고요. 화재 보험 증서. 저는 이때로 다 들고 갔어요. 다 들고 갔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넣어주신 거예요. 여기 하일에. 이제 군청에 가서 그 실수했던 담당 공무원이랑 그 위에 계장님이랑 저랑 그 청문 여시는 분이랑 4명이서 이제 청문을 열었죠.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.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그 직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컴퓨터 켜서 이렇게 위치 확인까지 다 했는데 자기가 그걸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앞으로 그 뭐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 뭐 판결에 따르겠다. 그냥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. 근데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그게 판결에 뭐 그게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, 7개월 정도 걸쳐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이걸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2월 30일째 취소가 된 거죠. 처음에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어요? 네, 변호사님께서 뭐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. 저는 이제 변호사님께 의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취소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 먼저 좀 판결문 네. 좀 보셨으니까 네. 그걸 좀 취지 어떤 취지로 이 판결이 이렇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. 여기도 사실 당사자한테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 모르잖아요. 여기에서 식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 그 공무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신고를 했고 수리가 돼서 지금 영업을 하는 건데 뒤늦게 그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. 잘못 신고한 거였다. 잘못 수리한 거였다라고 번복하는 완전 100% 뒤집는 결정을 하면 그게 또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공무원의 어떤 말 한마디 또는 결정에 따라서 지금 막 좌지우지 되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익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. 사실 그 법 규정에서는 신고한 사람한테 법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
저 같은 사람도 사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잘 몰라요. 내용이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한테, 일반 국민들한테 알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한 거 아닌가? 그리고 그걸 전제로 어쨌든 몰랐던 거에 대한 책임을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 묻는 거.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당신도 과실이 있다.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과 괴리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법 자체가 약간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을 좀 빠져나가게끔 면책할 수 있게끔 여지를 좀 만들어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당사자한테 확인에 대한 책임을 부과를 함으로써 그만큼 공무원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지금도 제가 일을 뭐 알바를 해서 몇만 원 벌어서는 충당이 안 되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도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태예요. 사실 가게를 그만두면서 뭐 조금씩 많이치는 않았지만 조금씩 깔려있던 미수금을 조금씩 정리해 주다 보니 몇백이 그냥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또 몇백이 드니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마이너스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제도 생활비조차. 그래서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. 지금 당장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그 돈도 모자라는데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할까? 저는 굶을 수 있지만 애들은 굶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데 지금 그냥 고민만 하고 있어요. 결정을 못 내리시고. 네. 어쨌든 이 소송을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. 네.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즐거웠던 기억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냥 손님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. 사실 동네가 좁다 보니 저희 가게가 허가가 안 된다는 건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들이 식사를 오시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럴 때 조금 힘이 났고요. 애들이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줄 때 그럴 때 그냥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던 거지. 사실 제 속은 아무도 몰라요. 예전에는 대리도 뭐 잘 됐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는 뭐 9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 하는 경우도 있고 2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공치는 어떤 날에 잘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공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또 촌이다 보니까 차량이 그렇게 뭐 대도시처럼 뭐 콜 수가 많지가 않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단돈 10,000원이라도 벌어가려고.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알아보니까. 그래서 대리는 자기가 벌어간 이제 콜 있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거니까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벌면 버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리운전이더라고요. 그래서 대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녹아서 지금 전부 식기들이 얼마 사용 못하고 지금 다. 그렇죠. 뭐 진짜 실제적으로 사용한 거는 뭐 한 2달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. 사용한 지가. 코로나 터지고 장사도 제대로 못한 데다가 보시다시피 엄청 깨끗하잖아요. 거의 다 새 제품이에요 진짜. 아니 다 새 거예요. 완전 새 거예요. 뭐 그냥 눈에만 봐도 완전 깨끗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도 아깝고 그냥 청소해놨는 거죠 뭐. 개업식 때 받았을 때 요만했거든요. 이만큼 컸어요. 개업식 때 받은 거.
돈나무 이래 잘 컸는데 돈은 다 잃었네. 그렇죠. 처음에 여기 집 구하고 이렇게 할 때, 가게 할 때, 그래도 그때는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. 뭐 가게도 바로 앞, 제가 원하는 위치에 얻었고, 학교도 이제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집도 좋은데 학교도 가까이 있고, 모든 생활시설이 요 가게 5분 거리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가게에서 혹시나 이제 또 애들끼리 있을 때 불안한 게 있는데 집이 보이니까 좀 덜 불안했고, 그때는 뭐 다 일이 잘 풀리더라고. 초창기에는 가게랑 집이랑 이런 게 다. 근데 지금은 뭐 가게도 집도 다 이제 뭐 다 그때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뭐.